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 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예년 기온으로 뜨는 포근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지만요, 주말을 지나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가을을 정말 보내고 겨울을 맞이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경제입니다. G2 싸움에, G2니까 미국과 중국을 뜻하는 겁니다. 이 두 국가의 싸움 통해요. 우리나라 반도체 중국 사업이 제동 걸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좀 더 보죠. 미국이요, 우리나라 기업이죠. 하이닉스 반도체 중국 공장의 반도체 첨단 장비 반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뭔가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D램 공정 완성도를 높일 핵심 부품인데 우리나라 기업, 공장이 중국에 있다는 이유로 뭔가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두 나라 싸움에 지금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 삼성도 있는데요. 역시 어떤 영향일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치권 오후에 있었던 소식이죠.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이런 주장을 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한 발 물러선 이재명이다. 여론이 좋지 않았고요. 야당 반대 굉장히 완강했습니다. 그러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 그 주장했었는데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대신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속 지원을, 이거는 야당 쪽에서 좀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철회 좋은데 사과부터 먼저 하세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글에 있습니다. 아래쪽이에요. 어제 이제 수능이 끝났죠. 여기 보면 사진 잠깐 볼까요? 사진 좀 비춰주시죠. 수능 끝. 딸 고생 많았어. 좀 부모님이 수능을 끝내온 수험생을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이죠. 그런데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수험생들 말입니다. 어제 수능이 용암 수능이었다. 그러니까 보통 어려움은 불수능 이런 표현하는데 불이 아니다. 용암 수준까지 갔다. 다 녹아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국영수 다 어려웠다. 올해 수능이요, 문이과 통합형 문제로 치렀거든요. 이 시험이. 수험생들 입시 전락 대혼란 겪을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에만 좀 있는 기사인데요. 대장동 분양업자의 말을 인용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남욱과 김만배 측에 43억 원을 줬다. 남욱, 김만배는 지금 대장동 의혹,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로 꼽히잖아요. 좀 더 보죠. 또 다른 사업자는 로비에 쓰였다, 이 돈이. 그리고 남욱은 사업비로 썼다. 뭔가 좀 진술들이 나오는데 좀 내용은 다르죠.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다, 사실무근이다. 뭔가 주장들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입장, 해명, 설명 이런 게 나올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생생하고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박원석 전 국회의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오창석 시사평론가 자리하셨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러섰다. 이재명 후보 얘기죠.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해야 된다.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굉장히 압박했죠. 그러나 어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늘 주요 기사로 잡혀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상황대전, 물음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여건, 야건이요. 지금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요. 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오는 상황에서 상황이라고 꼽히시는 분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과연 상황 대전으로 가는 걸까? 뭐 이런 시각이 오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차차기 놀이나. 차차기, 요즘 대선 시즌인데 차차기 하니까 내년 대선이 아니라 그 다음 대선을 얘기하나 보네요. 이걸 노리신 분이 혹시 있는 거 아니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돼서 나오는 말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병상 없다. 지금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병상을 못 구해서 대기하는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병상 없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했지만 어제 철회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일명 기사 때는 그 사실을 좀 전해드렸죠. 지금 이거는 의미 부여를 좀 했어요. 전국민 지원금 철회했는데 이것이 재역전 노린 어떤 셈법 아니냐. 어떤 정치적 승부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지지율 차이가 좀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자꾸 나왔거든요. 그런 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는 거죠. 좀 더 보죠. 처음에 어제 본인의 SNS상에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현장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또 비슷한 입장을 또 내놨죠. 지원 대상 방식 고집 않겠다. 특정 계층만 주자는 야당의 동조한 셈이 됐다. 그러자 야당은 소모적 논쟁에 죄송하다는 말부터 하셔야죠. 이렇게 또 쓴소리, 논평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 때문에 선별적인 또는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의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또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입은 엄청난 피해의 일부라도 신속하게 보전받을 수 있기를 제가 요청드린 것입니다. 자, 어제 저런 입장에 나오면서 이제 큰 기사가 됐죠. 그러면서 뭔가 이런 내용처럼 재역전, 최근에 지지율상 재역전을 이런 거 노린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위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에는 두 가지 기사를 연속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어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민생의제 주도 그리고 독단적 이미지를 희석했다. 어제 뭔가 철회를 했다는 입장이 뭔가를 주도해서 끌고 나간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시했고 본인이 철회했으니까 오로지 본인이 뭔가 끌고 간 거예요. 주도한다는 의미지. 그리고 뭔가 여론을 듣고 반영해서 독단적 이미지를 좀 희석시킨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의 두 토끼 잡기다. 어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다음 보시죠. 당정 갈등 상처만 남겼다. 앞선 기사하고는 결이 다르죠.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철회했다. 여론이 반대 여론 높자 고집 않겠다 했는데 무리수로 국정 혼선을 일으켰다. 이런 비판을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앞선 기사와 이 기사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볼지 패널분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혜찬 평론가, 두 가지 기사 연속해서 보여드렸어요. 어느 쪽 기사의 평가에 좀 더 마음이 가십니까? 정치 참 아마추어스럽게 한다. 이렇게 불안불안해서 국정 운영 제대로 하겠느냐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듭니다. 예. 이럴 거면서 여당에서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 주장에 동조해서 무슨 홍남기 부총리나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말을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먼저 그렇습니다. 꺼냈거든요. 굉장히 압박했어요. 여당이 본인들 정부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 대해서 국정조사하겠다는 말 꺼낸 거 민주화 이후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그동안 많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체 전국민 재난지원금 준다는 건가 만다는 건가. 지금 우리나라의 재원이나 여러 가지 국가 부채 등의 상황이 안정적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런데 결국 이재명 후보도 인정을 했고 여당에서도 뒤늦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낸 어떤 이 성명문 등을 보게 되면 초과 세수가 처음 기재부 추계보다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의 일부나 대다수를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게 되면 실제로 남는 자원, 가용 가능한 자원은 한 2.5조에서 3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3조 원 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예. 민주당에서 박강원 대변인 등이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어제 그런 설명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왜 그럼 그동안에 못했냐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뭐 예. 수학적 증명이 필요한 어려운 공식 푸는 것도 아니고 예산 전문가나 세금 전문가 민주당에도 이 국회의 어떤 이 전문 위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불러서 몇 시간 회의해보면 나올 수 있는 걸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 주장에 발맞춰주기 위해서 마치 기재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붙이다가 이재명 후보 입장이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또 알고 보니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정도의 실력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왔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결단은 뭐 실리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라기보다는 밀어붙여봤자 국민 여론도 반대 여론이 높고 이 청와대라고 하는 예. 친문의 핵심 세력과의 이 갈등도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결국 사면 초과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을 한 것인데 예. 이 과정에서 노출된 민주당의 국정 운영 능력이 국민들에게 낙제점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처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장희찬 평론가는 약간 그런 지적을 하면서 논평을 해주셨어요. 화면 하나 좀 더 보고 이어가죠. 어제 야당에서 나온 논평이에요. 여기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고집에서 비롯된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만큼 아쉽다가 아닌 죄송하다가 먼저야 합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고집, 소모적, 혼란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다 어떤 비판적인 뜻을 담고 있죠. 그러면서 사과부터 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하여튼 뭐 논평은 이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자, 김관호 교수님. 앞서서 두 가지 기사 연속해서 봤는데 어느 쪽 평가가 좀 더 좀 무게를 어느 쪽 평가에 무게를 두시겠는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조금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좀 야당에서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의견을 좀 주시죠.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적인 어떤 유연성을 보인 결과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시급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굉장히 사실 손실이 굉장히 큰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50조 그렇죠. 원의 굉장히 많은 돈을 주자고 그렇죠. 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당의 후보, 야당의 후보가 지금 논쟁을 벌인다 그러면 예. 오히려 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이제 손실 보상도 더 늦어지고 지금 피해는 계속 쌓여가고 예. 이런 부분에서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생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반대 여론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 국채가 발행이 되면서 국가 부채 너무 커진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빨리 좀 지급이 되고 국가 예. 부채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목적이 함께 달성되기 위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선회한 것 같은데 그럼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건 여전히 그 소신을 갖고 있다고 그 보시는 소신은 거예요? 계속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여건이 시기적으로 안 예. 맞고 특히나 이제 윤 후보의 어떤 50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소모적 논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이게 논쟁의 어떤 대상이 되고 예.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이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것에 대한 우려가 예.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예. 그거를 돌파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반응성을 보이는 유연성을 보이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뭐 원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다가가는 입장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은 지금의 이미지 쪽 추진력을 예. 너무 강화시키는 그런 이미지에도 조금 더 변화시키려는 그런 계산도 이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희찬 평론가의 논평 그리고 김관학 교수님 논평 들어보셨죠? 앞선 기사 마찬가지로 갈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처리한 거 아니냐. 아마추어 같다. 이런 평가가 하나가 있고요. 무슨 소리? 이거는 정책적 측면에서 유연성을 과감하게 보여준 거다. 그리고 야당의 입장 뭔가 시급하니까 바꾼 거다. 또 이렇게 맞서는 거죠. 뭐 논평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는 어제 여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철회 입장이 나오던 그 시점에서 조금 다른 설명도 나왔죠. 그동안과는요. 보겠습니다. 지원금 재원 사실은 부족하다.
이재명 말 바꾸자 여당도 말을 바꿨다. 그러니까 뭔가 또 다시 뒷받침하는 논리를 좀 제공했다는 거죠. 세수 그동안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철회하자마자 약간 말을 바꿨다. 여기는 딴소리다라고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딴소리를 했구나. 자, 그럼요. 어제 어떤 소리가 나온 건지 들어보시죠. 이연한 납부에 재원으로는 일상회복 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 상황을 후보님께 이제 그동안 쭉 당에서 검토했던 재원, 그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어제 그제까지 정부를 압박했던 민주당의 모습까지 좀 다르죠.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돈이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어렵군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만평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뭘까요? 일단 이게 샌드백 아닙니까? 이 권투 선수들이 이용하는. 근데 여기 보면 이 샌드백에 기재부라고 써 있어요. 뭐가 이게 뭐 반창고도 붙이고 뭐 이런 게 막 흉기도 꽂혀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끄떡 안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땀은 흘리지만 끄떡 안 하고 있다. 근데 누군가 뒤로 돌아서 장난 아니네 하면서 포기하고 가요. 민주당이군요. 그리고 위에 제목은 맷집이. 지금 상황. 방금 전에 들어봤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뭐 따지고 보니까 뭐 쓸 돈이 얼마 없다더라. 뭐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 같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네네. 민주당도 참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모양새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여당인데 예. 체면을 크게 구긴 상황이 됐고요.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예.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을 압박을 했는데 예. 물론 이제 초과세수가 많이 거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 초과세수는 용도가 지방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쓰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과세 이연을 해서 즉 올해 거둘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서 그렇죠. 그 재원을 그런 가지고 아이디어까지 나왔어요. 예, 지금요. 그 재원을 가지고 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일종의 대안을 제출을 했는데 아. 따져보니까 그 재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 실제 한 8조 정도를 과세 이연을 하더라도 예. 지금 유류세이나 보조금 줘야 되고 또 지방교부금 줘야 되고 실제 재난지원금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걸 이제 실토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집권 5년 차인데 예. 집권 5년 그러면 차의 이제 알았을까요? 여당이 그거를? 그런 초보적인 예. 사실관계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냐라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이게 문제점이 노출된 거는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을 뒷받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당으로서는. 그러나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그에 대해서 충분히 당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후보는 그냥 던지고 그리고 당은 그걸 갖다 허겁지겁 쫓아가다가 결국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당의 실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걸 노출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선대위가 전체적으로 안 들어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예. 앞으로도 이게 대선 레이스가 굉장히 길어요. 예.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본인이 선도하고 치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후보인데 이런 엇박자들이 계속 노출된다면 이게 선거에서 불안감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점검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박원석 전 의원님은 쓴소리 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챙겼어야지 이게 뭡니까? 약간 이런 지적이에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요, 많은 분들이 어제 이 소식을 듣고 떠올리신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본소득 공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가 좀 관련이 있어 보이잖아요. 어제 이와 관련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 구조를 좀 조정을 하게 되면은 청년 기본소득은 그러니까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임기 내에 그러니까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자, 최백은 위원장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어떤 이론적 뒷받침을 해주신 분로 지금 알려져 있는 분이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쭉 설명을 한 거잖아요. 자, 오창석 평론가.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일단 입장을 바꿨잖아요. 철회했어요. 자, 기본소득 이것도 역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궤도 수정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은 이 기본소득이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예.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예. 5월에 취임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예. 내년 연말에 바로 시행하기 좀 쉽진 않습니다. 지금 최백은 위원장이 말했듯이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든지 다르게 세금을 바꾸는 방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회와도 협의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재원을 예산으로 정규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선출되고 내년에 취임한다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곧바로 시행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후년은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건 한 번도 시행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기본소득 시행하게 된다면 예. 전 세계적인 최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궤도 수정이라기보다는 아마 분명히 타임라인상 예.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앞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 6월에 논의를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좀 이끌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매월 지급하는 건 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 또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죠. 예산안이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안이 아니라 내후년도 예산안을 내년 말에 결정하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남겼던 멘트들이 있는데 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매월 시행한다기보다는 분기별로 시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번 정도 시험해보고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고 세수가 어떻게 확보되는지도 확인하고 또 돈을 풀었을 때 그리고 이 효과가 세수 증대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예. 또 경기 회복이나 경제 유발 효과가 실제 있는지 예. 이거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곧바로 시행해서 매월 지급한다라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 연착륙시키기 위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럼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뒤로 물러나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열어둔 거죠. 왜냐면은 여론이 만약에 나빠지거나 뭐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면 뒤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됩니까, 그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너무 도움이 되고 국민들도 바라는 분들이 많겠지만 예. 만약에 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시행착오라든지 국가의 재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온다라고 할 거면 예. 강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했듯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공약을 했다가 만약에 위험성이 있으면 철회하는 것도 사실 정치적 유연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월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험을 거치겠다. 연착륙시키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 재난지원금 관련하니까 이제 기본소득으로 떠오르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그것도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이재명 후보 부부가 등장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죠. 한국 시리즈 4차전. 뭐 이제 끝났습니다. 경기가 승부 났죠. 근데 이 4차전 경기를 관람하는 이재명 후보 부부의 모습입니다. 경기장에 와서 이 경기를 관람했거든요. 여기 보면 일단 뭐 제목도 있죠. 여기 제목은 아까 제목인데 옆에 사진을 보세요. 아래 보면 이재명 부부 야구 관람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이 설명에 지난 9일 새벽 낙상사고를 겪은 후 9일 만에 첫 공개 행보다. 낙상사고니까 얼굴을 어디 부위를 다쳤다고 하는데 사진상으로는 뚜렷하게 안 보이죠? 네. 뭐 이렇게 치료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붙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느낌상 보면은. 아무튼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어디를 부상을 입은 거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방호석 전 의원님 사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보기 좋네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김혜경 씨 낙상 사고 이후에 예.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돌았어요. 민주당이나 후보 측에서 그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또 그런 루머가 돌면 근거 없이 그걸 믿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렇겠죠. 때문에 그걸 좀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예. 부부관계가 여전히 좋다라는 그럼 걸 보란 듯이 나온 겁니까 이거? 보여주기 위한 어. 그런 효과를 노린 측면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도 한국 시리즈를 직관을 했는데 예. 혼자 왔어요, 윤석열 후보는. 아 그것도 겨냥을 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대비되는 장면이 연출이 된 건데 예. 봐라 윤석열 후보는 떳떳하지 못해서 부인과 함께 이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을 또 과시하는 효과도 그걸 노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장희찬 평론가가 약간 얼굴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라고 하는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는 왜 혼자 모셨어요? 일단 선대위 출범 시기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찍 경선이 끝나서 예. 선대위가 출범을 했고 배우자실이라는 별도의 조직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경선 일정이 훨씬 뒤였고 아직까지 선대위가 구성되기 전입니다. 선대위가 출범되고 나서 당연히 뭐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이전의 국민의힘의 이전 정당 관례처럼 배우자를 담당하게 되는 부서도 생기겠죠 아마. 예. 윤석열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들의 눈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이 동행,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라던가 이 사회 또 약자들을 위한 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에서 함께 하겠다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는데 지금 당장 야구장에 함께 같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떳떳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라던가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 뭐 양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겠다는 공약 등 윤석열 후보가 한 발 앞서 밝힌 공약들 많이 따라하고 있거든요. 야구장 행보까지도 따라하고 있는데 뭔가 따라하기다, 좀 이거 지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보면 여기다 살짝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살짝 하시네요. 아무튼 어제 저녁에 이게 공개가 됐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사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보란 듯이 나온 거다, 뭔가. 그리고 부부 동반으로 나왔다, 일부러. 이렇게 해석이 됐죠, 지금. 자, 다음은요. 특검 얘기가 어제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받겠다. 그쪽도 해라.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자, 먼저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대장동 특검 요구. 윤도 피하면 안 된다. 대장동 특검 합시다.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도요. 그 고발 사주권 있죠. 그리고 뭐 무슨 저축은행 뭐 있는데 이거 하시죠, 같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 물귀신 작전합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뭔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정면 돌파를 하는 거다. 이재명 후보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당은 윤석열 관련 의혹도 관철하는 의지를 여기다 섞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특검 안 받고 선거 치르겠나?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조건 내몰면 이거 말장난 아닙니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거에 대한 예의가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무고함도 이제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윤석열 후보께서 조건을 붙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죠. 잘못을 인정한다면 빼야 되겠지만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 그건 빼고 하자 이런 주장은 하지 않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특검을 거론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쌍으로 가겠다 하면 가져가라 이 말이죠. 고발 사주랑 같이 가자. 뭐 무슨 부산저축은행 뭐 하는데 과도하게 조건을 갖다 들이대서 물귀신 작전을 하면 그거는 특검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일단 특검 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승부수로 보이는데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걸 갑자기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선이 끝나고도 예.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예. 역벤션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정체 국면에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대장동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는 도저히 타개할 수 없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고 본인도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여론의 응답이 굉장히 높아요. 여론이 70% 좀 정도 있다. 가까이가 특검을 해야 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계속 버티다가는 진짜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혹만 더 키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여서 저는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불가피했다. 저걸 받지 않으면 선거 캠페인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 상황이. 김구락 교수님. 네. 자, 특검을 받겠다는 건 수사를 받겠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서 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었는데 우리가 13개 특검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서 먼저 시작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미비할 때 특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칙적인 길을 가고 있었던 건데 생각보다 검찰 수사가 사실은
굉장히 더딥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뭐가 나오는 게 없다는 소리가 그렇죠. 자꾸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당사자로서는 예. 회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정면 돌파하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검찰 수사 보고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털고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부산저축은행 부실 뭐 이 대출 의혹에 예. 대한 부실 수사 건이 또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거 같이 넣으면 물타기 오히려 수사 특검 안 된다. 물귀신 작전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거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뭐 윤 후보가 안 받으면 그냥 대장동 것만 가고 대장동 안에서도 사실은 50억 클럽 그다음에 윤 후보 아버지 뭐 자택 매각하는 부분 등 하나은행의 어떤 부분 뭐 이 등등의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막 밀고 나간다 그러면 국민적 의혹을 먼저 본인의 것을 푸는 게 지금 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윤 후보에 관련된 건 얘기 안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장희철 평론가. 윤 후보 측 그리고 윤 후보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 일단 대장동 특검은 주장을 했잖아요. 그건 특검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번에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수용하면서 뭐 이 저축은행 관련 얘기, 뭐 고발사주, 민주당 고발사주 의혹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저축은행 관련된 얘기는 대장동 특검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일단 어떤 앞서 의견입니까? 김관입 교수님 말씀처럼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면서 조건을 내걸어서 만약 시간을 끌게 되면 다수의 국민들이 결국 대장동 특검 안 받으려고 저러는구나 판단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특검이 도입되기 위해선 전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가 국민 여론과 두 번째가 어느 정도 입증된 혐의입니다. 근데 국민 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조사를 해보게 되면 예. 대장동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높다는 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 하지만 다른 건들에 대해서 그 정도로 국민 여론이 치솟아 있는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다른 있고요. 건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저축은행 관련. 네, 그리고 뭐 한 저축은행 관련된 제보사주라든가 거. 뭐 예. 제보사주 사건도 있죠.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만큼 국민 여론이 치솟아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느 정도의 혐의 입증인데 예. 대장동 관련해서는 지금 뭐 야당에서는 곽상도 의원 50억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권순일 대법관도 많은 의심을 받고 있고 전 대법관도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성남시정을 운영했던 주요 인물들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발자들도 구속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드러나거나 지금 혐의 입증받아서 재기소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제보 사주와 관련해서 지금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기소되거나 지금 뭐 구속이 됐습니까? 전혀 아니죠. 지금 사안의 무게감과 경중이 다른데 예. 이걸 똑같은 출발선상에 놓겠다는 것부터가 저는 물타기 의도라는 것이고 의혹만 가지고 특검을 요구할 거면 지금 여당 관련해서도 우리가 야당이 막무가내로 특검 제기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여론이 과연 특검을 강하게 원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핵심 예. 관계자에 대한 구속이나 기소 등으로 예. 혐의가 일부라도 입증되었는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창석 평론가, 지금 장희찬 평론가. 그러니까 지금 장희찬 평론가가 윤석열 후보를 돕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윤석열 후보 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 대장동,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자는 입장인 걸로 좀 들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대장동 특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것만 별도로 특검을 가도? 네, 왜냐하면 고발사주, 제보사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안 끝났고. 저축은행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축은행 건까지 들어가야 되죠. 아, 특검에? 만약에 왜냐면- 대장동 특검을 한다면? 네, 저축은행 건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기소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마해줬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됐는데 무혐의 난 게 아니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소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예. 조우영 씨라는 이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부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무마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무마했는가? 실제 무마한 건 아닌 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수사하면 됩니다. 지금 이 특검이 이재명 특검이 아니에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게이트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터놓고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이지 예. 이재명을 한 사람을 타겟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곽상도 전 의원 의원직까지 내려놓을 정도의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야당 인사들도 관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동만 따로 뜯어서 한다 하더라도 예. 민주당은 받을 것이다. 김구락 교수님 뭐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 부산저축은행에 관련해서 하나의 문제가 예. 이제 사실관계 하나만 이제 지적하고 가고 싶은데요. 이게 1,100억을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대출을 해요. 예. 부산저축은행이. 그때 10억 5천을 그 대출을
이제 매개를 해준 사람이 거간을 해준 사람이 10억 5천 뒷돈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주인 검사 때 수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게 다시 수원지검으로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밝혀져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대장동의 이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까지도 같이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윤 후보가 싫다 그러면 안 하고 가도 된다는 얘기죠, 제 말. 그러니까 뭔가 충분한 수사가 과연 그 당시 있었는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그게 뭐 굳이 않다면 일단 지금 대장동 의혹 사건 자체만 특검도 필요하다. 아까 우창수 평론가나 김건희 교수님 약간 그런 쪽이라도 일단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아무튼 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입장 변화가요.